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원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고 뭐 기억하겠지만 두 원의 위치 관계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네 번째 보시면 그 특별한 직선,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그림 그냥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해야 될 건 하나 있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때 직선을 하나 그려볼 텐데 이렇게 직선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게 편의상 요만큼만 그렸습니다만 원래는 길게 있는 거예요. 직선이랑 원은 안 만납니다. 그죠? 만날 리가 없는데 얘가 조금 움직이다가 요만큼 딱 오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물론 더 지나가다 보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안 만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손으로 역시나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면 되는데 그게 사람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만난다면 한 점인지 두 점인지 이런 것들을 식으로 좀 찾아보자는 건데 어쨌든 세 가지 상황을 다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을 그림으로는 구분할 수 있고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건데 책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모든 책이 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참고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중심을 A, B라고 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우리 보통 편의상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쓰니까 누가 됐든지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고 교점이라는 건 지금 뭐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그랬고 직선 할 때도 그랬지만 교점이라는 건 결국 이 원 위에도 있으면서 직선 위에도 동시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고 그 말은 이거 둘이 연립해서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이거 A, B, R은 다 숫자야. M하고 N도 다 숫자거든. X랑 Y만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 Y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고 요 Y 자리에다가 Y는 mx 더하기 n 이라고 생긴 녀석을 집어넣으면 n 이런 녀석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마이너스 b의 제곱 한 것이 r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물론 복잡하긴 한데 x만 남아있는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그 x에 관한 2차식의 실근이 몇 개냐 가지고 파악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1번 상황이라고 보고 얘를 2번 상황이라고 보고 얘를 3번 상황이라고 보면 1번 상황의 경우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그 말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냐면 2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이 2개니까. 그래서 1번 상황이라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야.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럼 2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은 눈치챘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정말로 방정식 입장에서 좌표를 구한다 치면 좌표가 몇 개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건 이제 그림 가지고 파악을 아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찾는 것이 뭐 당연히 틀린 건 아니다만 얘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 가지고 찾아보자는 이야기인데, 여기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을 표시해보면 뭐 대충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얘가 반지름 R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상황의 경우엔 원 생각 안 하고 원의 중심하고 직선만 생각해보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수선을 떨어뜨려서 구한다고.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이거하고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어때? 당연히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은 반지름을 L이라고 표현할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 좌표와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D라고 해보면 1번 상황은 어쨌다고? 반지름이랑 거리를 비교해보면 반지름이 더 크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2번 상황은 어떻단 이야기예요? 그거 보면 2번 상황은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3번 상황은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거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까지거든요. 그죠? 제일 길다는 걸 알 수 있지. 주황색보다 빨간색이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녀석이 복잡해 보이고 두 번째 오는 녀석이 조금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물론 실제로 되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약간 귀찮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반지름을 직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직접 비교하는 느낌이고,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고, 조금 더 그래프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제일 마지막 단원, 요 단원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프, 좌표 평면에 그림 그리는 거 꼭 생각하면서 하라고.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그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푸는 것이 좀 더 좋고, 뒤에 가서 보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얘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생각을 좀 하시고, 어쨌든 두 가지 다 있고요. 옆에 아마 무슨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런 거 보면 저걸로 풀라는 문제도 있고 이걸로 풀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그림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지우기 전에 그림 그려놓은 김에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1번, 2번, 3번 직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제일 중요한 직선이 누구냐면 2번이에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 1번하고 3번은 부등호로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판별식이든 뭐 거리든. 근데 2번의 경우에 딱 등호로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정확히 딱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름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접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1번도 이름이 있긴 있어요. 1번 직선 이거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 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운 적 있죠? 없어? 할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쓰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할선은 언제 쓰냐면 이거 구할 때. 이게 뭔데? 현. 그죠? 현의 길이 구할 때 할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약간 언급한 거고요. 얘는 딱 요거 할선 구할 때 현의 길이 구할 때 필요한 거고, 접선이 아무래도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3번 직선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을 만큼 존재감이 희미한 녀석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러 가보면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죠. 이거 지금 여기 막 한글로 한참 써 있는데 이거 제가 칠판에 그린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내용도 완전히 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합니다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보는 건 포물선 할 때 보긴 하거든요. 2차 함수에서 접하는 직선. 근데 그거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원부터는 아예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꼭지가 딱 달려서 나오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런데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2학년 때 돼서도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테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스타일이 세 가지 있다는 거야. 지금 책에는 보시면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더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세 개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원 위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냥 편의상 중심이 0,0인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 요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면 이거 아래 첨자 달렸다는 건 숫자란 뜻이에요. 그럼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곡선에서 마찬가지야. 접점이 딱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은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얘는 공식이니까 외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우는 요령은 뭐냐면 x제곱이고 y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이었던 제곱이라는 건 x랑 x를 곱한 거고 y제곱도 y랑 y를 곱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x 하나랑 y 하나에 각각 좌표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x1이니까 여기다가 x1을 대입하는 거고 여기다가 하나는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x2차고 y2차였던 식이 x1차, y1차로 바뀌게 되고 얘가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거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중심 좌표가 0,0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x1, y1 이라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하는 거야. 제곱을 일단 뜯어. x-a, x-a, y-b, y-b 그리고 나서 x 하나에다가 좌표 대입하고 y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해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책에 나와 있는 거지만 꼭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제곱을 뜯어 부신 다음에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x를 하나 없애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 이 곡선 위에 1,-1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런 거예요. 1,-1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참고로 대충 그리면 1,-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 해놓고 여기 하나에다가는 1 대입하고 여기 하나에다가는 -1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x y는 2다. 얘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고, 가장 쉬운 녀석이에요. 공식만 외우시면 끝나기 때문에 뭐 얘가 제일 쉬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누구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거든요. 얘는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똑같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라고 보고, 이번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요 원에다 접선 그을 건데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노란 걸로 대충 이렇게 생긴 거지. 잠깐만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1이라는 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해줬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제가 편의상 기울기 1인 걸 그렸는데 뭐 기울기가 -2인 거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또 이렇게 두 개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면 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고, 기울기가 m이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었으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누구냐 하면 y는, 이거 m은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그렇다 치고,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다짜고짜 외우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빨리 이어 만드는 과정을 쳐다보면 이런 거거든요. 기울기는 주어졌기 때문에 y절편인 n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n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반지름과 같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부터 구하냐면 mx-y 더하기 n은 0 이라는 직선이랑 중심 좌표인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n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반지름 r과 같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절대값 n이라는 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고요. 절대값 씌운 게 얘니까 n 자체는 뿔마예요. 그래서 n에다가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여력이 되시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좀 헷갈리긴 해요. 이거 막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막 어딘 제곱이 있고 막 r, m 막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한데, 연습을 좀 하시고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까먹겠죠. 연습장에 몇 번 써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얘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세 번째 거예요. 얘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똑같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데 원 밖에 임의의 점 이런 점 요런 점에서 이 원한테 접선 그어봐 그런 거예요. 그럼 걔는 누가 될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이 그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요 점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얘한테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런데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도 결국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누구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을 예를 들어서 P, Q 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가 P, Q다 그 얘기예요. 중심 좌표 뭐 A, B라고 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P, Q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래. 기울기는 몰라요. Y-Q는 M의 X-P야. P하고 Q는 문제 있어요. M만 찾으면 돼. 그런데 이 M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라고?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M을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건 책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공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공식을 딱 외워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귀찮게. 매번 이런 직선 만들고 얘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가지고 M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중요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접선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원에다가 직선 3개 그려놓고 이거 그림 그려놓고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운데 오는 접선 구하는 방법은 판별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지금처럼 접선 이야기 할 땐 오른쪽에 있는 방법대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거 가지고 주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제가 증명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좀 더 나오는 건 뒤에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형 9번까지인가 했으니까 유형 10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유형 10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문제 볼까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 손으로 그릴 수 없다고. 결국 얘는 뭘로 찾을 수밖에 없다. 판별식을 쓰든가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다고. 근데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자고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랑 반지름이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 어디야? 마이너스 1,2. 반지름 얼마냐면 루트 5입니다. 그죠? 우변에 있는 요 5는 반지름을 제곱해서 5인 거야. 직선은 2x-y-k는 0이에요.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 구해보자고. 그럼 얘는 분모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에는 각각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래서 얘가 루트 5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또 루트 5기 때문에 이거 넘기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5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5든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든가 그래서 k가 1이든가 마이너스 9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접하는 상황. 그런데 난 뭘 원했다고? 지금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반지름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부등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반지름이 더 커. 이런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부등식을 푸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야. 그거보다는 커야 되고 what?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죠. 그래서 k가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고 정수의 개수는 등호가 둘 다 없네요. 그죠? 둘이 빼서 하나 더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시면 해결될 녀석이고요. 다음 건 요 원하고 요 직선이 접한데 방금 풀었죠? 중심좌표 2,0 반지름이 루트 2 그거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얘도 마찬가지네요. 원이 있고 직선 나왔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안 해도 되겠죠? 뭐, 공식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현의 길이 이야기인데 요 뒤에는 이제 접선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네, 요 현의 길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요 그림이 쓰긴 써야 되는데 원이랑 직선이랑 교점 두 개 있대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인데 그림 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걔를 A, B라고 하겠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고 구하라고 한 건 선분 A, B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현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 여러분 중3 때 했어요. 피타고라스 하면서. 현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현의 길이를 2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죠? 현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저렇게 2등분하게 되어 있다고. 수직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쟤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써먹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파란색 선분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반지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나는 지금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 파란색 선분의 길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 그 두 개를 찾으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주황색 길이의 절반은 찾을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걸 2배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린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구해보자고요. 파란색 길이는 이 원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래요. 1이 필요하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래요. 더하기 4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2하고 4는 땡겨 썼으니까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반지름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2야 이렇게 찾아지고요. 그 다음 연두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원의 중심인 1,2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1,2에서 x-y 더하기 2는 0 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거리 d는 루트 1, 2분의 좌표 대입한다고요. 1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연두색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주황색 길이의 절반은 어쨌다고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가지고 루트를 빡 씌우면 이게 연두색 길이의 절반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것을 2배 하시면 내가 원하는 선분의 길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산수를 마저 해보면 2의 루트 안에 2분의 15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15고요. 요 2는 루트 2의 제곱 같은 거여서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돼요.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15를 곱하세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루트 3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건 2분의 7 아니에요? 왜? 2분의 8 빼기 아 그러네. 7이네. 7! 난 왜 15라고 했지? 7! 그래서 루트 7 그래서 루트 1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는 구해보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거여서 이 아이디어 자체는 피타고라스 할 때 했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써먹어 보자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접선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접선의 길이라는 표현은 뭐 어떤 책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얘는 선분 AB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림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서 이 원한테다가 접선을 그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이 있고 마이너스 2,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랑 3을 대입해보면 0이 안 나오거든요. 해보면 그래. 그 말은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원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3이 원 밖에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 이런데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럼 접선 어떻게 생겼다고? 이거 하나 하고 좀 별로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그냥 막 그리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좀 별로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뭐예요? 헤매? 어떻게 지우지 저걸? 지우개. 힘들군. 안 지워졌어. 에이 됐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느낌은 오죠? 무슨 얘기지?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요 원한테다가 접선 그었어. 그럼 이 점을 A라고 했고 접점을 B라고 했는데 사실은 접점이 두 개예요. 얘도 접점이고요. 얘도 접점이어서 두 개가 다 B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길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b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원의 중심 접선이니까 접점 수직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직이고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까지 이렇게 싹 그어보면 아이고 삼각형 두 개로 쪼개졌죠.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에요. (90도) (90도) 반지름 겹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뭐냐 RHS?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나도 가물가물한데 가르친 지 오래돼서 어쨌든 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하고 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점이 누가 B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서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을 B라고 생각해가지고 얘 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결국 아까 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이잖아요. 필요한 건 뭐다? 여기 빨간 거야. 필요한 거 뭐냐면 이거 하고 이거 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피타고라스로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구해진다고. 그럼 반지름이랑 두 점 사이의 거리 필요한 건데 저 원이 누구인지부터 찾아야죠. x제곱 마이너스 2x네요. 1 땡겨 쓰고요. y제곱 더하기 4y예요. 4 땡겨 쓰고요. 그럼 5 썼으니까 5 갚고요. 뒤에 빼기 4까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9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3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 자체는 또 마이너스 2,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두색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X좌표는 3 늘어났고 Y좌표는 5 늘어났고 3 줄었고 5 늘어났고 그래서 연두색 선분의 길이는 1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에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계산해보면 9 더하기 25에다가 루트니까 루트 34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연두색 선분의 길이가 루트 34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피타고라스로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루트 34를 제곱한 거에서 3을 제곱한 걸 빼고 다시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34에서 9 빼서 루트를 씌우시면 누가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5다 이렇게 찾아져요. 직각삼각형 찾으시면 해결될 녀석이에요. 이거를 위에 보면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런 막 공식처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저 공식을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공식이 맞는 건데 이걸 외우려고 달겨드시지 마시고 그림을 떠올리시면 금방 해결될 내용들이라고요. 그림 가지고 푸는 문제야 이건. 그냥 공식 달달 외우시면 당연히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는다고. 그리고 말했지만 최소한 이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그림 그려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림 그려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15번 같은 경우엔 어제 비슷한 녀석을 하나 했었어요. 비슷한 걸로 누구를 했었냐면 요거 유형 7번. 차이는 뭐냐면 유형 7번은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 구하세요고요. 얘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다 그어봐 그 얘기거든요. 그거 두 개만 차이가 나는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시면 원이 하나 있고 원이 또 하나 있고 첫 번째 건 우리 어제 했던 거라고 생각해 보면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애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누가 제일 짧았었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여기 이 점이 제일 짧은 점이었고요. 이거 쭉 이어서 연장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멀리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든가 반지름을 더해가지고 제일 짧은 거리, 제일 긴 거리 이런 애들을 찾았다고. 그지?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 밖에 직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붙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물어봤는데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건 항상 수선이니까 이 점을 골랐다고 치면 이제는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 길이 또는 뭐 이 길이 또는 뭐 이런 길이 뭐 이런 길이 이런 길이 등등등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고르세요라는 소리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얘랑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건 누구일 거냐면 얘를 평행이동 시키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점일 텐데 그 점의 위치는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수선을 떨어뜨려.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고요. 여기서 연장해가지고 이 뒤로 갈 거야. 여기 있는 게 제일 멀리 있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고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였고요. 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조금은 다르지만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한 녀석이고 뭐 책의 그림도 보시면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얘하고 요거죠. 이거입니다. 제가 그려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문제로 돌아와서 쟤 풀어보면 결국 필요한 건 뭐라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반지름을 뺀 게 최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잘 찾아보시면 해결될 녀석이니까 산수는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세 개가 접선 이야기예요. 제목을 빨리 보면 유형 16번은 뭐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유형 17번은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앞에 내용으로 안 나와 있긴 했지만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짝짝짝 풀어보면 첫 번째 오는 건 뭐였다? 저 직선의 수직이고 이 원에 접하는 두 직선 찾으세요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라고. 왜? 얘한테 수직인 직선 그랬거든요. 이 녀석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는 y는 2라고 정리해보면 2 루트 2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2 루트 2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럼 이것의 수직이라는 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세요니까 역수취해서 마이너스 달면 되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냐 하면
2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루트 2인 직선 구하세요 그런 소리고요. 요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이렇게 생긴 기울기를 가진 걸 찾으세요니까 아까 우리 그림 그려봐서 알지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에? 그림 그려봐서 알지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직선이 두 개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오면 나머지 또 하나는 요 반대편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접선이 그어지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공식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식 기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래서 공식에 집어넣으면 해결은 되겠죠. m은 방금 구했잖아. 2루트 2라고. 반지름은 3이라고 바로 보이잖아요.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정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좌표 어디냐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냐면 3이에요. 기울기가 2루트 1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3이더라 가지고 n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 보면 y는 2루트 2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루트 9니까 3이네, 그치? 그래서 2루트 2x 뿔마 9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y절편 두 개가 하나는 9고 하나는 마이너스 9고요. 그 y절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니까 0,9랑 0, 마이너스 9여서 18이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이 참고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기 때문에 y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점의 y절편은 0,9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직선의 y절편은 0, 마이너스 9라고. 얘가 지금 선분 PQ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이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공식을 외우시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말했지만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연습장에 공식 몇 번 써보세요. 다음은 아이고 어디까지 가? 얘도 공식 기억하자고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일단 여기다가 A, B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구나 라는 게 일단 하나의 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랬으니까 이 접선 어떻게 찾는다고?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 뜯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A, B를 대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A고 얘는 B 이렇게 생겼겠죠. 좀 보기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AX 더하기 BY는 20이다 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기울기가 3이더라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고 그래서 Y는 이거거든요. 얘가 3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3이란 이야기니까 A는 마이너스 3B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둘이 연립하시면 A랑 B가 찾아지겠네요. A 자리에 마이너스 3B 집어넣으면 10B제곱이 20이란 이야기여서 B는 뿔마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A는 뿔마 루트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2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뒤로는 산수하는 거고 결국 필요한 건 뭐였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뭐 지난 단어에서 했던 거지만 요거 가지고 기울기 찾는 거 정도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접선의 유형은 누구냐면 점 1,2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 그었대요.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 말했지만 이건 공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귀찮게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보면 그림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원 대충 요렇게 생겼고 원 밖에 있는 이런 점에서 접선 그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힌트는 뭐다? 중심좌표 마이너스 2,1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 그리고 요점의 좌표 1,2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란 의미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에서부터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가 1이더라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1에서 요거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분모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자는 대입하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얘가 반지름인 1과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요 녀석만 우변으로 넘겨보시면 분자에는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고 우변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양변 제곱해야죠. 루트 있어서 풀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절대값을 깨는 방법 중에 제곱을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변 제곱해보면 얘는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m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좌변 넘기면 8m 제곱 마이너스 6m 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능한 m 두 개를 다 더해보시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근과 근의 관계 생각해보시면 4분의 3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번 구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출제는 오히려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에 안 써 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유형 20번 하나만 딱 더 하고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원이 두 개 나왔고요.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입니다. 공통현이라는 건 우리 어제 두 원의 위치관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보면 조그만 원, 원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긴 원 하나하고 또 이렇게 생긴 원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치고 공통현이라는 건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인 거 그게 공통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교점 사이를 이어서 만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바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공통현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책에서처럼 공통인 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교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원, 교점 두 개를 이은 선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통현인데 얘를 구하는 과정은 아이디어는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결국 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이용한다고 그랬죠. 왼쪽 거 쓰든 오른쪽 거 쓰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 하고 반지름 그죠? 이거 이용하시면 피타고라스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였는데 파란색 반지름이야. 뭐 얘 가지고 한다고 치면 반지름이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찾아지거든요. 문제는 연두색이야. 연두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이 0,0까지는 좋은데 뭐 해야 된다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이거 구하는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할선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제3의 원은 K 가지고 구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져요. 그래서 직선이 되더라 그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찾는다.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상 두 원을 빼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하고 요 오른쪽에는 원하고 그 둘을 빼서 만들 거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뭐 좀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다 떼버리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누구냐면 바로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자는 절대값 0, 0, 10입니다. 분모는 요거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예요. 3대 4대 5. 그래서 요거 5분의 10이기 때문에 2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연두색 선분의 길이가 2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분 절반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9에서 4를 빼서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냐면 저것을 2배한 2루트 5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풀이가 꽤 길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쓴 건 많지 않아요. 결국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건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 빼서 만든다고 했고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할선까지의 거리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현의 길이 구하는 거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하나만 추가된 거고요. 제가 왼쪽 원 가지고 구해봤는데 여러분 이따 풀 때는 오른쪽 원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해서 원의 방정식 남은 유형 다 풀어봤으니까 앞에서부터 어제 안 한 거 있으시면 대표 문제부터 하나씩 싹 다 풀어보도록 하십시오.